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간호 관련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간호사는 왜 그렇게 바쁜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간호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간호사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간호사를 하게 될 간호 학생들에게 도대체 간호사 바쁘다는데 왜 그렇게 바쁜 거야? 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간호사인데 일하면서 핸드폰 한 번도 못 본다는데 왜 그렇게 바쁜 거야? 밥도 못 먹는다는데 정말 그렇게 바쁜 거야? 아니면은 내 가족이 간호사인데 일만 하고 오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호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바쁜가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듀티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저는 아직 병원을 한 개밖에 다니지 않았고 일한 경력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미흡하고 다른 병원과 많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 이제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 듀티 중에 데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것도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데이가 6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2시 반까지는 인계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6시부터 2시 반까지가 데이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시 출근을 하겠죠? 저희는 정시 출근이에요. 그래서 따로 뭐 일찍 가거나 그럴 필요 없이 6시보다 한 5분 정도 일찍 가서 이제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 오늘 카운트를 합니다. 오늘 나한테 주어진 카운트를 하고 이제 인계를 받으러 가는데 저희는 인계 시간이 30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는 6시부터 6시 반까지 이제 인계를 하는 거라서 주로 카운트는 한 6시 5분? 10분 정도면 끝나니까 가서 이제 인계를 받고 이제 리뷰를 빠르게 합니다. 뭐 큰 이벤트들은 없었나, 뭐 빠진 것은 없나, 로스된 것은 없나, 컨펌 안 된 것은 없나 이렇게 빠르게 확인을 하고 제 할 일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정규 약 시간이 주사약 주는 시간이 아침 7시거든요. 근데 안티 중에 타조페란이나 타조락탐처럼 되게 안 녹는 애들이 있어요. 약을 주고 싶으면은 한 30분 정도 일찍 약은 말아놔야 되기 때문에 리뷰를 다 못했더라도 일단 약장으로 가서 약 확인한 다음에 약을 먼저 믹스를 해둡니다. 그래 7시에 줄 수 있으니까. 6시 50분쯤 라운딩을 돌러 가면 저한테는 일단 성공적인 시작이에요. 왜냐면 6시 50분쯤에 라운딩을 돌러 가면서 7시 약을 주면 시간이 딱 맞으니까. 7시 약 줄 걸 다 챙겨가지고 이제 한 6시 50분, 55분쯤 환자 라운딩을 돌러 갑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매일매일 자리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환자를 10명 보는 날도 있고 3명밖에 안 보는 날도 있고 4명 보는 날도 있고 뭐 격리실까지 보는 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서 그날마다 동선이 좀 달라요. 라운딩 돌 때는 환자 멘탈 괜찮은지, 주사는 잘 들어가고 있는지, 라인 뭐 빠지거나 부은 것은 없는지, 환자 따로 호소하는 증상, 뭐 열이 나요, 배가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증상은 따로 없는지, 뭐 보호자는 있는, 뭐 바이탈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환자 얼굴과 보호자 얼굴을 한번 싹 이렇게 익히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 돌아오면은 분명 오더가 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파트가 출근하는 시간이 5시 50분에 오더 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메인 플루이드가 바뀌었던지 아니면 랩 교정을 위해서 뭐 약이 추가되던지 아니면 안티가 바뀌었던지 하는 오더가 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오더를 빨리 쳐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라운딩을 갔다면 원래 라운딩 차팅을 넣어야 되는데 라운딩 차팅은 조금 뒤로 미루고 바이탈부터 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 라운딩을 돌았는데 뭐 멘탈이 좀 처진다 아니면 열이 좀 난다 하면은 일단 노티할 거 노티하고 바이탈 넣고 그 다음에 오더 쳐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7시 반? 7시 45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아침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차지 선생님께서 이제 딱 보고 뭔가 좀 밥 먹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밥을 먼저 보내주시거든요. 그때 밥을 먹지 못하면 못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파트 출근하고 외래 열리고 하면 정말 바빠지기 때문에 빨리 밥을 먹어야 돼서 저는 최대한 7시 반, 7시 45분까지는 어쨌든 할 일을 끝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밥 시간이 나면 후다닥 밥을 먹고 옵니다. 밥을 먹고 오고 그러면은 한 8시, 8시 15분쯤 돼요. 8시 반이라고 치고 식사 시간은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모두들 알아서 30분 이내로 먹고 오는 편이에요. 식사하는 동안에도 뭐 재환자 이벤트는 계속 있을 수 있고 오더도 계속 많이 날 수 있어서 사실 밥 먹으면서 좀 불안한 마음이긴 한데 큰 오더가 없기를 바라면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오면은 한 8시, 8시 10분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쉼 없는 업무가 시작되는 거죠. 일단 8시가 좀 넘어가면은 한두 명씩 회진을 오시기 시작해요. 이제 환자한테 뭐 밤새 괜찮으셨는지 뭐 따로 힘든 건 없으셨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옆에서 이거 주워 듣다 보면은 이 오더가 나겠다, 저 오더가 나겠다, 이게 추가되겠다, 저런 실수를 가겠다 말겠다 이런 게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의 하루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환자가 어제까지는 밥 먹을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자기가 밥을 먹고 싶고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대요. 물도 드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침에 교수님 오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교수님 오시거나 파트 이렇게 회진 오셨을 때 혹시 환자 밥 먹어도 되나요? 물 먹어도 되나요? 환자 상태를 보고 컨펌 받을 수 있는 건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가 진짜 황금 시간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언제 파트랑 다시 연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환자 밥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환자가 뭐 변비가 있어서 환자 변비약 처방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환자 뭐 오늘 뭐 시술 가기로 당직이 오더를 냈는데 당직이 오더 낸 거라서 그럼 파트한테 컨펌 받아야 되거든요. 당직이 오더 낸 이 시술 환자 가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혜진 오시면은 이제 옆에 같이 가면서 물어봅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혜진 오신 분들도 진짜 바쁘거든요. 파트 선생님이 바쁘기 때문에 이 환자 딱 보고 뒤돌아서 가는 그 틈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환자 오늘 시술 이거 가는 건 맞아요? 환자 혹시 시술 가기 전에 병동 가도 돼요? 환자 시술하고 나서 병동 가는 거예요? 환자 오늘 수술해요? 환자 내일 수술해요? 환자 오늘 밥 먹어도 돼요? 환자 오늘은 금식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원하고 궁금했던 컨펌을 받았다 그럼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차팅을 빨리 넣는 거죠. 뭐 닥터 누구누구 환자 시기 오늘부터 하기로 한 닥터 누구누구 환자 뭐 수술 내일이므로 오늘부터 식사 후 자정 금식하기로 함 이렇게 컨펌 받은 것을 차팅을 넣고 아침 8시 약을 줘야 됩니다. 아침 8시 약이 정말 많아요. 내과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당뇨약, 혈압약, 인간은 약이랑 약들은 다 아침에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동이 못 올라가고 깔린다 그러면 정말 병동 못지않게 약이 진짜 많이 와요. 그럼 아침 약을 하나하나 다 까는 거죠. 다 까면서 아침 약이라고 다 주면 안 돼요. 만약에 환자 금식하고 있는데 당뇨약이 났다 그러면은 먹이면 안 되겠죠? 뭐 혈당이라도 찍어보고 먹이던지, 아니면 파트 왔는데 환자 아침에 당뇨약이 있는데 금식 중이라 먹이지 말까? 이렇게 물어보아야겠죠? 그래서 약을 싸면서도 그 약에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싸야 돼요. 환자 뭐 혈압약이 있어요. 혈압약이 3개나 있어요. 근데 아침에 내가 7시 라운딩 들어왔는데 혈압이 혈압약을 처방난 걸 다 먹이면 안 될 것 같은 혈압이에요. 그럼 일단 저는 8시가 지났더라도 일단 먹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파트가 회진 돌거나 뭐 파트가 나한테 뭐 물어보고 전화 왔을 때 그때 같이 물어봐요. 선생님 환자 뭐 아침약이 혈압약이 요거 있는데 아침 SBP가 뭐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먹일까요? 먹이지 말까요? 오늘은 홀드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SBP 130 먹이면 먹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침약을 싸면서 이걸 먹일지 말지 생각을 하면서 아침약을 싸야 돼요. 그래서 아침약을 싼 거를 환자한테 가서 먹일 때도 먹으세요 하고 먹이면 안 되고, 이 환자가 딱 봤는데 때깔이 아침약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컨디션이야. 뭔가 숨도 좀 힘들게 쉬는 것 같고 물만 먹어도 킥킥거리는데 약을 먹으면 당연히 목에 걸리겠죠? 그럼 이제 또 먹이지 말고 다시 약을 가지고 와서 다시 고민을 합니다. 이 환자 약 중에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만 먹이자고 할까? 아니면은 내가 빻아서 주면은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파트한테 환자 좀 약 먹으면은 아스피레이션 위험이 큰 것 같은데 콧줄을 넣고 먹여볼까요? 라고 물어볼까? 하면서 아침약 하나 먹이기 위해도 엄청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환자 아침약까지 무사히 다 먹이고 나면은 9시쯤 돼요. 9시쯤 되면은, 그리고 아까 회진을 들고 갔던 파트가 처방을 내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뭐 열난다 그랬죠? 해열제 주죠. 배 아프다 그랬죠? 뭐 진통제 주죠. 아침에 아침 랩이 좀 헤모글로빈이 떨어졌어요. 그럼 수혈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폐하가 좀 낮아졌어요. 그럼 플루이드를 뭐 비움 플루이드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뭐 세츄레이션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O2 요구량을 증량해야 되죠? 뭐 이런 파트가 아침에 환자를 보고 간 이후에 그 환자의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오더들이 막 납니다. 그럼 이제 정신없이 그걸 하다 보면 10시쯤이 돼요. 10시쯤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외래에서 컨디션 안전 환자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뭐 힘겹게 외래에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들이 힘겹게 외래에 왔는데 외래에서 한 피검사가 기가 막히게 안 좋아요. 그럼 응급실로 가세요 하면은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외래에 갔는데 혈압을 쟀어요. 혈압이 너무 낮고 환자 어지럽대요. 그럼 여기로 오는 거죠. 아니면은 외래에 갔는데 복수가 너무 많이 쳤대요. 그럼 복수배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외래에서 온 환자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외래에서 온 신원들을 받다 보면은 시간이 11시, 11시 반 이때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가 살짝 여유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냐? 퇴근 준비를 해야 돼요. 퇴근 준비는 2-3시간부터 하지 않으면 퇴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퇴근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아침에 라운딩 돌았는데 아침 라운딩 차팅 못 넣고 바이탈만 넣었죠. 전 이때 아침 라운딩 차팅을 넣어요. 아침 라운딩 차팅을 넣고 중간중간에 노티하면서 액팅은 다 쳐냈는데 내가 차팅을 못했다 하면 밀린 채팅을 다 넣기를 시작하고, 아까 퇴근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인계장을 전산 인계를 하기 때문에 메모장을 사용해서 인계를 해요. 그래서 메모장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약을 줘야 되거든요. 1시에 정규 주사약 시간과 먹는 약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규 주사약과 먹는 약을 준비를 합니다. 12시가 되면은 12시에 두 번째 라운딩을 갑니다. 퇴근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괜찮은지 확인해보는 두 번째 라운딩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라운딩을 가서 아침이랑 똑같이 환자 멘탈 괜찮은지, 뭐 주사는 다 잘 들어가고 있는지, 뭐 환자 뭐 수혈하고 있으면은 계속 확인은 했겠지만 너 뭐 더 증상은 없는지, 수혈 뭐 잘 들어가고 있는지 하면서 라운딩을 다 돌고 나면은 12시 반 뭐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아까는 아침 라운딩 차팅을 뒤로 미뤘잖아요. 이때 라운딩 차팅은 뒤로 미룰 수 없어요. 왜냐면 집에 가야 되니까. 이때는 바이탈 일단 쫙 넣고 오후 라운딩 차팅을 바로바로 넣습니다. 한시약을 재러 갑니다. 한시약도 항생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항생제는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미리 항생제를 녹여놓고 그 사이에 점심약을 쌉니다. 점심약은 아침약보다 많지는 않기도 하고 만약에 아침에 약 잘 먹었던 사람이면 점심에도 약 잘 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침약만큼 신경 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점심약도 약은 약이니까 점심약도 쌉니다. 점심약을 이렇게 다 싼 다음에 이제 아까 해놨던 그 주사약들을 가지고 이제 1시에 환자한테 약을 먹이고 약을 달라고 해요. 1시가 제가 라운딩은 1시간 전에 돌긴 했지만 그 사이에 환자들에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뭐 주사도 빠져있을 수 있고 그 사이에 토를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열이 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시간 전에 라운딩은 돌긴 했지만 저는 1시에 약을 주면서 환자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환자 상태를 확인할 때는 환자의 뭐 전반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 주변이 너무 더럽지는 않은지 이불에 막 피가 묻어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보는 편이라서 만약에 환자가 너무 이제 환자복이 더럽다. 피를 묻었는데 이 피 묻은 게 이제 갈색이 되도록 옷을 안 갈아입었다. 그러면은 옷도 한번 갈아입히는 편이고 이불이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 이불도 한번 가는 편이고 이렇게 한번 돌면서 시약 주고 한시약 달면서 환자를 조금 정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1시 20분, 1시 반 정도가 되거든요. 집에 가기 1시간 전이죠.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더 이상 신원과 오더가 안 나길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일하는 곳은 응급실이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라도 신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원 받으면서 이 루틴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시에 인계 주기 전에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인계 드리기 전에 어쨌든 제가 하는 거는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아까 달았던 한시 안티 있죠? 다 들어갔겠죠? 그거 다 떼고 그리고 환자마다 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변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변백에 소변이 차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비우는 겁니다. 그걸 비워놔야 다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실 때 소변백이 터지지 않겠죠? 그래서 소변백 한 번씩 쫙 다 비우고 달려있는 주사 이런 거 한 번 다 떼고 나면은 1시 50분쯤이 돼요. 그러면은 휴 오늘도 별일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퇴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부터 2시 반까지 인계를 드리고 퇴근을 하면은 그날은 칼퇴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데이 간호사의 할 일이었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응급실이기 때문에 뭐 병동이나 이런 데랑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의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부의 간호사는 무엇 하길래 그렇게 바쁜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